오늘 알아볼 기업은 이항입니다. 하도 종목이 뜨거워서 소개를 드릴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 소개를 드립니다. 제 기업 분석 영상들의 주된 목적은 지금 당장 매수해야만 하는 종목들을 추천드리려는 목적보다는 좀 편한 마음으로 제 영상을 통해 기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시고 미리미리 알아두시면 상식 차원에서도 좋고, 주가를 모니터링하다 매수하기 적절한 시기가 오면 매수도 하실 텐데, 기왕 매수하는 거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고 투자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하여 그런 차원에서 기업에 대해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항은 영상들에서 보시듯이 드론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항은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마데인 차이나 드론이 과연 괜찮을까를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국은 드론 산업이 기술적으로나 상업적으로나 가장 발달한 국가입니다. 제가 감히 드론 기술력이 중국이 최고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항은 중국 광저우에 본사를 두고 2014년 설립된 기업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직원 수는 233명밖에 안 되는 매우 작은 규모의 기업입니다. 이항은 2016년 세계 최초로 CES에서 승객이 탈 수 있는 AAV를 이항 184라는 모델명으로 세상에 내놓아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참에 드론 용어 정리부터 좀 해보면, AAV는 Autonomous Aerial Vehicle의 약자인데, Autonomous, 즉 자율주행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듯이 자율주행 드론이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드론을 보고 그냥 헬리콥터의 저렴한 버전으로 그냥 모터 달린 단순 무식한 장난감 정도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드론은 장난감 수준은 아닙니다. 너무 뻔한 말이었다면 죄송합니다. 이항은 애초에 회사를 설립할 때부터 자율주행 드론을 개발하자고 작심을 하고 사업을 시작해서 그렇게 내놓은 모델이 이항 184인 것입니다. 자꾸 왜 기안 84가 머릿속에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스펙을 보면 1인용이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율주행이 유인 드론이기 때문에 여기 타는 사람은 파일럿이 아니고 승객입니다. 파일럿 역할을 자율주행이 하는 것이고 8개의 블레이드로 구동이 되고 속도는 시속 130km입니다. 항속 거리는 16km입니다. 항속 거리가 좀 아쉽습니다만 현재 이보다는 훨씬 긴 항속 거리로, 그리고 16개 프로펠러로 개발된 모델로 이항 116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물론 드론이라는 것이 하드웨어만 놓고 봤을 때는 현존 최고의 전투형 헬리콥터라고 하는 AH-642 아파치 같은 기종의 하드웨어 수준과는 매우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이라는,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보면 드론을 그냥 애들 장난감 수준으로 무시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항 184 다음에 나온 모델이 이항 216입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이 이항 216이고 보시다시피 2인용입니다. 이 역시 자율주행이므로 파일럿 없이 승객을 2명까지 태울 수 있는 드론입니다. 이항 184와 다르게 프로펠러가 두 겹으로 8군데, 즉 16개의 프로펠러가 있고, 사실 여담이긴 한데 공기역학적으로는 헬리콥터보다 훨씬 수평을 잡기 쉽기 때문에 갑자기 헬리콥터처럼 잘 날다가 꼬꾸라져서 사고 나는 것은 쉽지 않고, 오히려 헬리콥터보다 공학적으로는 더 안전한 비행수단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항의 의견이긴 합니다. 항속거리는 최대 적재 시에 35km라고 하고 승객 2인의 허용 중량은 220kg이라고 합니다. 항속거리는 아마 더 긴 모델이 개발이 이미 되었거나 개발 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허용 중량이 220kg이나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불을 끌 수 있는 이항 216F 모델도 사용화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불을 끌 수 있는 소방 드론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600m 높이까지 올라가서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적재 중량이면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중국 국방부와 진작에 협력하여 전투용 드론으로도 개발을 했을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짐작입니다. 그럼 이항의 비즈니스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두 개의 비즈니스가 대표 사업군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DJI 드론 같이 무선으로 조종하는 조그만 드론 관련 사업도 있지만, 그걸 보고 최근 주가가 폭등한 것은 아닐 테고, 일단 두 개의 대표적인 비즈니스를 보면, 첫 번째는 패신저 트랜스포테이션, 즉 여객 사업입니다. 쉽게 보면 드론 택시 같은 사업으로 보셔도 되고, 드론 리무진 사업 또는 일반 여객용 드론 리스 사업 등등 다양하겠습니다. 보여드린 대로 이항 216이 2인승 대표적인 모델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꼭 우버처럼 모바일 앱을 통해 이렇게 이항을 불러서 포인트 투 포인트로 이동하는 드론 택시 같은 서비스를 상용화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업 부문입니다. 참조로 완충, 즉 완전 충전까지 걸리는 시간은 1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항이 강조한 것이 당연히 안정성인데 리던던시 시스템이라 함은 한마디로 백업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고, 가령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떤 프로펠러의 모터가 고장나면 그에 맞게 백업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항상 기능을 모니터링하고 컨트롤 센터와 교신하여 최적의 상태를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어 시스템이 있다고 이항 말로는 강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성과 품질 관련하여 AS9100D 인터내셔널 에어로스페이스 앤 에비에이션 퀄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 스탠다드 인증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분야는 물류 분야입니다. 어차피 자율주행이 이항의 특기이니 드론을 통해 포인트 투 포인트로 물류 시스템을 깐다는 것이 이항의 또 하나의 큰 사업 라인입니다. 경제적으로 현재 일반 물류병에 비해 저렴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아무래도 드론이다 보니 거의 무한대 수송 용량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가령 쿠팡맨을 100만 명 고용할 수는 없겠지만 드론 100만 대는 찍어내면 된다는 것이 이항의 물류 사업에 대한 경제적 논리입니다. 항공기도 국제 품질 규격에 맞게 정기적으로 정비를 해야 운항이 가능하듯 이항의 드론 역시 정해진 품질 규격대로 관리를 엄격히 한다고는 이항에서 얘기를 합니다. 경제성 분이야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드론이다 보니 초기 투자 비용, 즉 캐펙스는 높겠지만 운영 비용, 즉 오펙스는 매우 낮을 것이므로 토탈 코스트로 보면 이항의 물류 드론으로 인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건데 당연히 맞는 얘기 같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각종 정부의 규제가 따라줘야겠지만 중국이라는 나라 특성상 정부는 이런 사업이 가능하게끔 전폭 지원해줄 가능성이 크고 벌써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물류 드론 모델로는 이항 216의 로지스틱스 버전이 있고 모 운항 거리와 최대 적재 중량은 여객용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팔콘 B라고 5kg이 최대 허용 적재 중량이고 19kg까지 날아갈 수 있는 드론과 최대 허용 중량 0.45kg, 즉 450g이고 1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 GD 2.0X가 있습니다. GD 2.0X는 개인적으로 그냥 장난감으로 갖고 싶게 생기긴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항은 앰뷸런스 드론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앰뷸런스 역할이야말로 이항 드론이 정말 유용하게 쓰일 분야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이 정도면 이항이 뭐하는 기업인지는 아셨으리라 생각하고, 그럼 기업을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항의 IR 웹사이트에 나와있듯 코퍼레이트 프로파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AAV, 즉 자율주행 드론 분야의 플랫폼 기업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승객이 타기 적합한 유인 자율주행 드론을 세상에 출시한 기업이고, 이에 대한 안정성이 기술력으로 뒷받침된 기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항은 티커명 EH로 나스닥에 2019년 11월 12일 12.55불로 상장했습니다. 공모가 레인지에서 가장 낮은 가격대 수준으로 상장을 시켰었고 640만 보통주를 상장시킨 건데, 상장 당시 얘기로는 이항은 연구개발 비용 지출이 커서 적자는 났었지만 자금이 모자랐던 적은 한 번도 없었으나 회사 경영의 투명성 및 추가 펀드 레이징의 목적으로 상장을 시켰다고 언급하였습니다. IPO 목적이 당연히 이런 목적이고 뻔한 얘기이긴 합니다.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공모가 밑으로 주가가 떨어질 정도로 상장 후에 주가는 엄청나게 비실비실 되다가 12월부터 꿈틀대더니 올해 1월 둘째 주부터 주가는 저세상으로 날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이항 주가가 크게 오른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항 216의 드론 택시에 대한 성공적인 시험 비행이 있었는데 이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어차피 검증된 상황이긴 한데, 안 그래도 요즘 자율주행이 핫한데 최근 자율주행 드론 택시의 성공적인 시범 운행이 주가를 일단 들썩이게 했고,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에서 새로 나올 ETF인 아크X에서 이항이 편입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엄청난 매수세가 몰린 원인이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항이 편입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미 엄청 급등해버린 주가를 보면 캐시우드는 편입을 높은 비율로는 당분간 안 하고 비중을 일단 낮게 시작했다가 추후에 비중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참조로 아크X 하니 제가 생각해볼 수 있는 건, 이건 그냥 든 생각이긴 한데 아크X가 아크 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 ETF, 즉 우주 산업을 테마로 하는 ETF인데 록히드 마틴 같이 지금은 주식시장에서 찬밥 신세인 기업을 빼놓고 이 ETF가 돌아가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 제 생각이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상식적으로는 아크X에 록히드 마틴이 들어가는 것이 맞으나 캐시우드는 현재 시총이 큰 기업보다는
앞으로 시총이 커질 기업을 선제적으로 투자한다는 그런 운용 철학이 있으니 잘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현재 엄청난 유동성으로 투자자들이 어디든 구멍이 보인다 싶으면 돈을 그냥 쑤셔 받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이런 맥락으로 이항에 대한 아크엑스 편입 가능성 및 자율주행 드론 택시의 가장 독보적인 기업이라는 새롭지 않은 소식이 퍼지면서 투자 자금이 여기로 엄청나게 몰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매수세가 너무 몰려서 주가가 폭등해서 이 주가가 거품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당장 매수하시라 그런 의견도 아닙니다. 주식회사라는 것이 매우 유동적이고 유기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해버리고 회사의 자본금이 확 늘어나 버리면 당연히 회사의 자산이 확 늘어나 버리는 것이고, 자산이 늘어나면 그만큼 투자 규모 역시 매우 커지게 됩니다. 닭이 먼저이든 달걀이 먼저이든 어쨌거나 현재 주가 수준을 보면 이항은 더 이상 중국 광주 어느 사무실에서 직원 200여 명이 소꿉놀이하는 규모의 기업은 완전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가총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업은 차원이 다른 규모의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이 다른 규모의 투자는 기업의 체질 자체를 완전히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효과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일론 머스크가 우주 탐사에 대한 꿈을 꾸다가 우주 탐사의 수단 정도로 생각한 테슬라 자동차가 이렇게 대박이 나서 이제 일론 머스크는 자본금 걱정 없이 스페이스 사업이든 스타링크 사업이든 스타쉽 사업이든 그냥 하고 싶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자본금 토대가 더 확고해진 것이고, 그럼 테슬라는 정말 차원이 다른 기업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가시화되는 것처럼 이후야 어찌 되었든 주가가 폭등하고 회사의 자본금도 폭등하면 회사 자체의 체급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으로 저는 이항의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암튼 그럼 이항에 대한 주가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일단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끝이 어디가 될지 모를 정도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항은 DJI 드론처럼 일반 개인이 살 수 있는 소형 드론들도 있는데, 어쨌거나 현재 매출과 순이익은 아무 의미가 없고 재무상태표 역시 현재 단계에서는 보는 데는 의미가 없습니다. 재무제표를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런 기업은 다른 혁신 기술 성장주와 마찬가지로 사업에 대한 이해가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렇다 할 애널 리포트는 나온 것이 없고, 나온다고 해도 애널리스트 리포트의 목표 매수가가 이항에 날아가는 주가를 따라잡지도 못할 것입니다. 간혹 애널리스트 목표 매수가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기 마켓비트닷컴에서 종목을 조회하면 찾아보실 수 있고, 하지만 리포트는 유료로만 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항의 시가총액은 현재 폭등한 주가 기준으로 4빌리언 달러입니다. 이걸 굳이 비교하자면 니오와 비교하면 니오는 95빌리언 달러입니다. 이항의 자율주행 드론의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위치와 기술력을 감안하면, 그리고 니오와 비교하면 이항의 현재 주가도 더 갈 수는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조로 테슬라의 시총은 806빌리언 달러로 이항 시총의 200배입니다. 테슬라와 이항은 비교할 만한 기업은 아니지만 니오와 비교해보면 이항의 시총이 더 가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반 에어 모빌리티 마켓, 즉 도시명 항공 운송 시장, 즉 쉽게 말해 유인 드론 시장을 전망한 자료들을 보면 이게 맞을 것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당연히 시장은 계속 커질 텐데 북미 시장이 전체 시장에서 절반 이상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외로 중국 시장이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로 꽤 커질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북미와 유럽 시장이 커지면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은 이 시장을 이항에 다 누릴 수는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율주행 유인 드론이라는 것이 그냥 제 생각에는 엄청난 로켓 사이언스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에서입니다. 기술력 자체만으로는 로키드 마틴이 마음만 먹으면 이항 216 같은 모델을 못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초장거리 드론 초정밀 폭격기도 옛날부터 만들어내던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드론 비행 기술에 GPS와 5G 네트워크 등을 이용한 자율주행 기술을 붙이는 것이, 물론 현재는 이항이 최고이지만 이 시장이 정말 이렇게 커진다면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이 가만히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짧은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냥 드는 생각이라 공유 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줄여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것저것 잡다하게 소액식 매수를 해본 결과 뭔가 관심 가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이 엄청 인기가 있다면 형편 닿는 대로 소액이라도 투자를 걸쳐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이항을 매수하시라고 권유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뭐든지 뭔가 뜨는 기업이 있으면 확신이 크면 크게 들어가시고, 확신은 안 서는데 뭔가 시장에 동참하고 싶다 싶으면 몇백이라도 발을 걸쳐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요즘 해봤습니다. 그냥 잡담으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럼 이번 영상은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캔쇼 ETF에 대해 설명드리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